수치심 느꼈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오전까지만 해도 준비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또 관련 소식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일단 이 기자, 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제가 사건반장을 하고 또 사회부 기자로 취재를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좀 경험했지만 저는 처음 보는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서 따라가다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사건입니다. 저도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긴 한데 일단 그 여성의 뒤를 따라간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눈치를 좀 보고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피해자가 이 당시 범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결국 달아나려는 이 사람과 이 남성과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검거를 했던 사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어떻게 됐어요, 이 여성분이? 일단 이 피해 여성 이 남성을 직접 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술에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붙잡아서. 그렇죠. 이 역의 책임자 말에 따르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고 또 피해자가 많이 항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연음란자가 됩니다. 공연음란자 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된 사안입니다. 자, 일단 승 의원님,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승 의원님이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불쾌한 걸 떠나서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건 말할 것. 저 같으면 그 뒤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못하죠. 에스컬레이터 못합니다. 못하죠. 계단으로만 다니지.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이렇게 그 중간에 저희 때는 맨손 체조를 했거든요. 맨손 체조를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누가 학생이 돌을 하나 던졌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맞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운동장을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똑같이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 않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면 저는 이 피해 여성의 어떤 트라우마는 정말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누가 한 사람 오면 분명히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을 거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적극적인 트라우마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쪽에서 워낙 그 불법 촬영이나 정말 이런 소변 뭐 이런 일까지는 벌어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지만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경찰청이 얼마 전에 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옆으로 서서 올라가자.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또 논란이 생기면서 그게 없었던 일이 되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아까 박진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일단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공연음란죄입니다. 공연음란죄. 근데 공연음란죄라는 거는 워낙 이제 범행에 대해서 형량이 낮아요. 1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석방한 상황인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일단 이 상황에서 과연 공연음란죄를 넘어서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강제추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체적 접촉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과거에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 뒤에서 음란 행위를 했던 남성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맞춰서 이건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사후에 검토할 예정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소식을 준비를 하면서 이 남성 앞으로 좀 어떻게 또 처벌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죠. 오늘 오후에 저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지난 24일에 나흘 전이죠. 24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숨진 남성이 이 사건의 남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오늘 오후에 이제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봤더니 그 범행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네네, 했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예, 그 이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다가 오늘 오후에야 이런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저희 사건반장 제작진이 이제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는 당시에 단순한 그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를 이 극단적인 선택임으로 보고 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원인에 대한 그 조사를 파악하던 결과 이 사건에 해당 남성이라는 거를 뒤늦게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저는 좀 이 소식을 듣고 오후에 좀 걱정이 됐던 게 역시 피해자가 걱정이 돼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뭐 가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형사적으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 아마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남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피해자입니다. 처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뒤에서 어떤 남성이 소변을 봤다. 그거에 대해서 생기는 트라우마도 굉장할 텐데 예. 또 여기다 지금 후속으로 지금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 역시 이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형사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끝 하고 넘어가면 이 남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뽀빠이 위드 올리브님은 저 끝까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어요. 자, 승 의원님,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진짜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하는 인간들 또 뭐 이런 진짜 변태짓 하는 인간들 아니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범죄를 억제를 해야 되는 형사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불법 카메라를 쓰건 지금 뒤에서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 때도 저희 변호사님들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냥 공연업란죄 혹은 강제추행인데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하는 1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일반 대중에 대한 무차별적 저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혹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엄혹한 처벌뿐만 아니라 결국 저 불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애용하는 사람들, 시청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종래에는 결과가 불법한 것을 가중처벌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실제 이게 불법적인 영상물이라는 게 명확한 거니까요. 그런 불법적인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엄혹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